펑션스가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챕터 2를 갑니다. 87쪽이야.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가는 게 좋으냐면은, 여기서 이 단원에서 필요로 한 형태를 뭘 보는 건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네모난 박스가 있죠. In this chapter, you will review 무엇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general property of limits, 극한의 성질을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algebraic expression, 수식적 방법을 통해서, 대수적 방법을 통해서 극한 값을 찾고 표를 이용해서 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말 뜻은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하고 표를 이용하는 거는 다 계산기를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algebraic express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형태 모양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찾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그래프를 이용한 형태 모양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산기를 써서 극한의 모양을 추출하는 부분과 그래프를 딱 그려주고서 극한 값이 있는 형태 모양을 찍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거는 역시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horizontal and vertical asymptotes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asymptotes가 정근선이에요. 정근선이에요. 그래서 horizontal은 알고 있죠. 수평 정근선과 vertical, 수직 정근선에 대한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근선은 그때 예전에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 극한적 개념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y값, 그것이 horizontal MCT가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갈 때 y값이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바로 vertical MTOTS라고 표현되는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continuity. continuity는 연속성이고요. 이때 연속이 안 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요 용어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removable이라는 용어. removable, 이건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 불연속의 요인입니다. removable.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jump. 이건 챕터 리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알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좀 이따 다 나타나요. jump and infinity is continuity. 그래서 불연속의 요인들이 세 가지 형태로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 가지 형태로. 여기서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오실레이션이 빠져 잠깐만. 오실레이션은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불연속의 요인 세 가지입니다. 오실레이션은 극한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고, 그 다음에 and some important theorems. 그 다음에 몇몇 중요한 정리. 그 다음에 스퀴즈 시어렘. 스퀴즈 시어렘이 여러분들이 알고 샌드위치 정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근데 샌드위치 용어는 별로 안 좋다고 그랬죠. 스퀴즈라는 용어가 훨씬 더 일상적인 원래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extreme value stream, extreme value stream, 최대 최소에 대한 정리입니다. intermediate value theorem, 중간값 정리. 기억나? 중간값 정리가 뭔지는 두 삽 사이에 그러니까 FA랑 FB랑 다르면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그 사이에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초월함수의 극한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초월함수의 극한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행동이 되어진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여기서 정의적인 파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들은 넘어가서 요 모양들을 우리가 짧게 봐줄 건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기본적인 부분은 쭉쭉 넘어가는 게 낫거든요. 이제 어떤 것까지 넘어갈 수 있냐면은 여기까지 갑시다. 일단 읽으면서 갈 거면 그냥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92쪽까지 와보세요. 천천히 읽으면서 92쪽까지 와도 좋습니다. 이제 자, 어셈비토츠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형태 모양은 여러분들이 극한에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떤 형태로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떤 특정한 b가 나오거나 또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b가 나오는 형태, 이 형태에 대한 모양들 전부 다 y는 b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는 b라는 게 바로 어떤 거예요? 그래프상의 형태의 모양을 주면 x하고 y축의 형태에서 y는 b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직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평 정근선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극한적 의미를 표현했을 때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얘가 이제 얘네들이 수평적인 꼴이라면 버티컬의 형태의 모양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때 요 fx에 대한 조건이 뭘로 떨어지는 거냐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에 대한 조건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형태에 대한 조건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찾는 건 사실 약간 모양이 달라요. 뭘 찾아내게 되냐면
이것이 사실은 y값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y값 자체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때 이 형태의 모양들은 어디에서 y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x는 a 값으로 가까이 갈 때 된 조건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냐면 얘 형태로 써주면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리미트 y가 무한대로 갈 때 이때 y 값에 대한 조건을 했더니 a가 나오는 겁니다. 이 y는 당연히 gx에 대한 그러니까 GY의, 그러니까 X죠, X. X의 형태로 했더니 A가 나오는 거죠. 이게 역함수를 구해서 이 형태의 모양으로 표현해줘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어떤 X가 특정한 값으로 갔을 때, 그 Y라는 함수 자체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무한되는 것이 버티컬 그러니까 MCT로 나온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의미적으로 보면 Y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X라는 함수 값에 대한 조건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들은 전부 다 요 무한대로 갔을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y가 무한대로 갈 때, y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호리진탈과 그 다음에 버티컬은 특별한 경우예요. 사실은 어떤 것도 나올 수 있냐면, 자, 요거는 여기서 언급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예용이긴 하지만 이런 함수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fx는 아주 기본 함수를 또 주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을 생각해 보세요.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봐. 어디로 접근하니? x를 접근하지. 실제로 정근선의 형태는 지금 모양을 잘 보면 자 여기서 너희가 정근선 두 개를 찾아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형태가 뭐냐면 버티컬을 쉽게 찾아냅니다. 자 어떻게 버티컬을 쉽게 찾아나? x가 0으로 가까이 가보세요. 이 형태 모양에서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 정근선의 형태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x는 0에서 이게 버티컬 정근선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나타나? y는 x가 정근선이 돼요. 이게 정근선의 형태 모양을 지니는 겁니다. 정근선의 형태 모양을 그리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 형태 모양으로 추측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근선의 형태 모양 하도 오랜만에 발음하니까 에심프토츠의 형태 모양에서는 이것처럼 호리진탈과 버티컬뿐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형태 모양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안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93쪽을 봐보면 시어렘스 온 리미츠라고 되어 있죠. 이 형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극한값의 기본 성질입니다.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여기서 표현해 준 거고 우리는 이 사실들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고 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극한값에 대한 계산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극한값들의 계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존재를 하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 형태 꼴들이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극한값의 형태는 부정형익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부정형익한은 우리가 이제 극한값에서 계산해야 되는 것들은 부정형익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정형익한에 대한 문제들이 총 몇 가지 개념이 있느냐? 4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0분의 0꼴의 형태 모양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미적분학과 통계 기본에서 실제로 함수의 칸을 통해서 다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이제 그것의 기본적인 연습들을 우리가 취해야 되거든요. 일단 상태를 보면 여기서 이것들은 쉬워질 겁니다. 아마 이그젠플 20하고 이그젠플 21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좀 문제가 돼요. 일단 여기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하나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함수들을 별로 다뤄보질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초월함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몇 가지 성질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부정형익한에 대한 형태는 여러분들이 다항함수에 대한 꼴들만은 익숙하게 다뤘거든요. 그리고 또는 어떤 꼴만 다뤘어요? 기본적인 무리함수 꼴을 다뤘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수함수, 그러니까 무리함수하고 그 다음에 분수함수 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형태 모양을 다뤄야 되냐면은 이 자체에 대한 내용에서 초월함수에 대한 형태들이 여기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하는 형태에서 fx에 대한 요건이 이것이 초월함수에 대한 꼴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 요 조건에서 여기가 초월함수의 형태들이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x의 꼴은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lnx라고 쓰면
요거는 뻔히 어떤 로그 AX에 대한 형태들이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어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무한대로 가는 이 형태의 모양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게 되냐면 그래프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서. 자, 근데 일단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진동합니다. 오실레이션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얘는 A 값에 따라서 결정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지? A가 1보다 크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0으로 수렴하고 A가 1이면 1인 거죠. 이 형태는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로그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돼요. 역시 A가 1보다 크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A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됐어?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이거는 계속 한없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들로서 우리가 이 조건들을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꼴들이 아닌 기본적인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 형태 이거는 외워줘야 돼요. 외워지고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는 지금 아주 가볍게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는 못 풀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못 풉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꼴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으로 주어지는 형태의 모양은 무엇을 이용하는 문제냐면 삼각함수의 극한은 무엇을 이용하는 문제냐면 이걸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를 이용하는 것 이것을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값이 1로 표현되어져요. 이때 이걸 증명할 때 쓰여지는 것이 스케이즈 시어렘입니다. 이 증명은 어렵지 않으니까 짧게 가주면 어떤 형태로 증명이 되어지냐면 자 우리는 여기서 원이 있어요. 요 원에 대해서 뭘 잡을 거냐면 반지름 1인 이러한 원을 잡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세 가지가 되냐면 자 이렇게 세 가지 딱 그려주면 요 바깥에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호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삼각형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을 생각했습니다. 이때 요 각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 각이 x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파란색의 삼각형이 노란색의 부채꼴의 넓이보다는 작고 붉은색의 삼각형이 보다는 작은 거죠. 근데 파란색의 삼각형은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2분의 1 r제곱 x니까 그냥 x입니다. 아하, sin x지. 2분의 1 r은 1로 줬으니까요. sin x로 표현되는 거지. 얘보다는 무엇이 커? 노란색이 큰 거죠. 그것이 바로 뭔 거예요? 2분의 1 r제곱 x니까 x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1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뭐죠? 붉은색은 탄젠트니까 2분의 1의 탄젠트 x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2분의 1은 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뭘로 표현되니까 코사인 x분의 사인 x의 형태로 표현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먼저 역수를 취해버립니다. 역수를 취하려면 사인 x를 먼저 나눠버립니다. 사인 x를 나눠주면 1 사인 x분의 x 여기가 사인 x를 나눴으니까 코사인 x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지금 양의 값을 범위에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동반이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x는 뭐보다 커져? x는 코사인 x보다는 커지고 뭐보다는 작아? 1보다는 작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극한을 붙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아이고야 x를 뭘로 안 나눴죠? 사인 여기서 얘를 지금 사인으로 사인 x 이 형태 역수를 취해놓고 이렇게 써놨지 지금 x분의 사인 x에서 써야 되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형태 모양을 취하면 자 뭐가 되는지 보세요. 이때 스키즈 시어렘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 스키즈 시어렘은 극한을 붙이면 여기에 등호가 생겨요. 자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 어디로 가? 1로 가고요. 얘도 어디로 가? 1로 가니까 중간에 낀 얘도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는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상태의 모양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이것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도 1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지. 그래서 이 형태 모양이 1이 되는 거야. 이때 또 우리가 어떤 사실을 많이 쓰게 되냐면 이 사실을 통해서 이것도 많이 쓰게 되어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인 mx분의 사인 nx의 형태가 되면 얘가 뭐가 될까요?
이 꼴들이 뭐가 될까요? 이걸 이렇게 써주는 거야. 리미트.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 뭐가 늘어나냐면 사실은 삼각함수에 관한 이런 것들은 스킬적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면은 수학적 스킬이 증가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마 AP를 한 다음에 보면 굉장히 스킬적인 부분들이 증가되어진다는 걸 인식하게 될 겁니다. 미적분하기 좀 쉬워져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때 보면. 이때,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변형, 불가능한 꼴에 주목을 합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꼴에 모든 걸 맞추는 겁니다. 왜? 바깥에 있는 애들은 조작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여기에서 얘를 조작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나는 sin nx를, 이 형태 모양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sin 안에 있는 이 값을 도저히 바꿀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럼 우린 얘에 맞추니까 뭐가 필요해? nx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 nx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값들이 뭐가 있는지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한 형태의 모양을 보면 sin mx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각함수의 극한의 형태를 쓰고 싶으면 얘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는 mx가 되면 되고 곱하기 mx를 취하면 되지. 자, 이때 이 x들은 약분되네요. 그럼 모양을 봐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얘는 이제 어디로 가? 1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 x가 0으로 가면 nx도 당연히 0으로 가니까. x가 0으로 가면 mx도 당연히 0으로 가니까. 그럼 이런 형태로 표현되었을 때 이 값 자체들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형태에 대한 조건들은 우리가 요 형태 모양 1이고 1이니까 이 부분이 n분의 n에 대한 형태로 표현된다는 걸 알겠어요? 이 형태에 대한 연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더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습들이 힘들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들은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써주면 제곱관계에 대한 형태까지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1 코사인 x든 이런 꼴이 등장하면 우린 양변에 뭘 곱해야겠어요? 이거는 뭘 만들라는 뜻이냐면 1 코사인 제곱 x를 곱해서 변형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양을 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코사인 x를 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형태는 이렇게 풀라는 뜻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코사인 x가 있으면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곱해줌으로써 이 형태 모양은 x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x가 곱해졌죠. 그러면 이 형태가 뭐가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돼?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이 됐지? 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사인 제곱 x니까 x분의 사인 x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되죠? 1로 갑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 x는 1로 가지? 그래서 2분의 1, 이 값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거야. 아주 기본적인 변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것만 딸랑 주어진 다음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날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문제까지가 기본꼴의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들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따지느냐면 자연대수 2를 정의합니다.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연대수 2의 정의도. 아까 전에 2라는 수가 뭐냐를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죠. 이때 2라는 수는 이렇게 학습되는 수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 형태를 처음에 모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테이블을 통해서 얘네들은 해석을 해요. 사실은 x가 값이 0에 점점 가까이 가는 값들을 집어넣습니다. x에다 1을 집어넣어. 그럼 2의 2분의 1제곱이죠. 루트 2의 값인 거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그렇지? 그 다음에 루트 2의 값이 아니죠. 1을 집어넣으면 1인 거죠. 그래서 점차 줄여나가는 형태 모양 값을 한 다음에 이걸 추적합니다. 이 형태의 값을 2라고 정의하는데 얘는 대략적으로 근사적으로 어떤 값이냐면 2.718281의 형태로 표현되는 이러한 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라는 것도 하나의 숫자이고 파이처럼 3.14159이 나가는 형태 모양의 숫자에 대한 형태 모양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 교재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무한대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요것 자체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x가 0으로 갈 때니까 t분의 1을 자, x분의 1을 t로 표현해 보세요. 어떤 모양으로 바꿔줄까? 이 형태에 대한 전이가 이것보다 이제 하나 더 써주죠. 그러면 x분의 1이 t로 가니까 이 모양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갑니다.
1 플러스 t분의 1의 t제곱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지. 근데 이 표현보다 이 표현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로 정의를 해준 거야. 근데 왜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어지느냐? 사실은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확장을 해갑니다. 자연대수 1을 정의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자연대수 1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이런 걸 약속을 하게 됐어요. 로그 2의 x라는 형태를 ln x의 형태로 표현했죠. 이때 이 자연대수 2의 정의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로그 함수의 극한이라는 형태가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되어져요. 이때 어떤 게 나오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이 결과가 1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2를 사실은 이 자연대수 2의 정의로서 나오는 겁니다. 이 형태가 왜 나오는 거냐면 얘를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의 ln 1 플러스 x지. 이 형태 모양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ln 1 플러스 x의 x분의 1이지.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2로 이게 바로 자연대수 2의 정의인 겁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얼마가 돼버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좀 더 넘어가면 여기가 로그로 표현되어 있겠죠. 근데 로그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물론 이건 억지로 외울 필요도 없는 거지만 지금 외울 필요 없는 건 옆으로 뺍시다. 옆으로 뺍시다.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실판에 쓴 걸 외워야 되는 것들이야. 외울 필요가 없는 건 무슨 뜻이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미치 이거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미치 이거면. 그럼 우리 뭘 쓸 수 있죠? 밑변환 공식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형태 모양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밑변환 공식을 쓰면 ln a분의 ln 1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얘를 바깥으로 빼내면 이 값이 1이니까 얘는 뭐가 돼? ln a분의 1로 표현되겠지. 그러니까 밑이 있어봐야 요 형태로 표현되겠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밑변환 공식에 의한 상수를 뽑아내는 거지. 자, 이 형태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극한이 나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 마이너스 1이 1입니다. 외워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이 형태는 뭘로 나오느냐? 이 형태에 대한 조건들을 보면 이 형태가 나오는 것은 이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은 자, 우리가 2의 x-1을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 2의 x는 뭐가 되니? 1 플러스 t가 되지. x는 뭐가 되니? ln 1 플러스 t가 되지. 자, 이때 잘 보면 x가 0으로 가면 t는 어디로 갈까요? t는 어디로 갈까요? x가 0으로 가면 t 어디로 가? 역시 0으로 가. 그러니 우리가 쓴 요 형태 모양이 뭘로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2x-1t로 뒀어. x가 뭐가 됐어? ln 1 플러스 t가 됐지? 좁다. 요거지? 뭐의 역수야? 이것의 역수지? 1로 가요. 그치?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근데 이때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왜냐? 잘 나와서 이거를 안 외우면 얘는 이걸 외워야 합니다. 얘의 결과를 외워야 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로그는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 얘는 왜 외워야 되냐면 시간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증명하는 형태로 쓰지를 못합니다. 얘의 결과는 lnA입니다. 이건 어떻게 증명하느냐?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우리는 t라고 둡니다. 그러면 a의 x제곱은 1 플러스 t이고요. x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ln a분의 ln 1 플러스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집어넣으면 그 역수 때문에 lna가 나와. 근데 이거는 외워줘야 돼요. 왜냐? 이 형태 모양이 나왔을 때 이 모양들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 나중에 근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하면은 이걸 간략하게 쓰는 게 이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뭘 배우게 되냐면 오늘 로피탈의 정리까지 처리할 거거든요. 로피탈의 정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해소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연습은 조금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선생님이 자연대수 이해 정의를 책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안 가고 영어로 썼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자, 쉽게 보면은 다 어디로 가는지 봐보세요. 전부 다.
얘네들이 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식 결합을 시키면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in x분의 얘가 뭐가 되게 되냐는 거죠. 그럼 뭘로 나눠주면 돼? 양변을 x로 나눠주면 1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또는 이런 형태를 변형하는 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in 아까 전에 mx분의 2의 nx-1 이런 식의 변형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초보적인 변형인 겁니다. 이런 형태들의 조건들 때문에 이것들이 의미가 있고 이것을 다루는 법을 조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초월학 지금 프린트 하나 나눠준 거 있죠? 요거를 지금 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것들만 딱딱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자 이제 함수의 연속입니다. 이 연속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x는 a에서의 연속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쪽 여러분들이 보면 그 밸런스 책이나 여러 책에 보면은 우리가 미적분학을 볼 때 a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상수의 대표적인 꼴이죠. 그렇지만 영어권 애들은 보통 c를 많이 쓰죠. 왜? 컨스탄트의 앞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밸런스 책도 보면 c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형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이 fc입니다. 함수값이 존재할 때이고요. 두 번째, 이것이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할 때이고요. 세 번째, 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 같은 게 아니었죠. 존재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되어질 때 우리는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했던 거냐면 우리는 불연속인 세 개의 예를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기억을 해보세요. 이때 같이 했을 때 선생님이 불연속에 대한 조건으로부터 연속의 정의를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럼 불연속인 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였던 거예요. 첫 번째, y는 x분의 1을 그려보자. fx는 x분의 1을 그려보자. 이런 꼴이었죠. 그럼 y는 fx는 x분의 1이라는 형태는 자, 왜 불연속인지를 보니까 그래프에 대한 형태를 따졌더니 이런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x는 0에서 함수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예를 보면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었습니다. fx는 x-1분의 x제곱-1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을 써보면 역시 x가 1이 아니면 얘는 x 플러스 1이 네였고요. x가 1이면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였었죠. 여러분들 모양을 보면 이렇게 가는데 x가 1인 지점에서 빵꾸난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빵꾸난 그래프인 거예요. 근데 둘은 굉장히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연속이 아닌 이유도 f0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중대한 차이가 있느냐? 얘는 빵꾸를 때울 수 있지만 얘는 불연속이 되는 이 값을 물론 때울 수는 있습니다. 함수값을 내가 아무거나 주면 되니까 이 선상에서. 그러나 도저히 둘은 연결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다른 애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불연속의 원인을 이걸로 잡았거든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fc의 값을 주자. 그러면 연속이 되겠느냐를 물었었습니다. 이때 얘를 우리가 뭘로 들었어? fx는 가우스 기호를 들었죠. 그러면 가우스 기호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x와 y에 대한 조건에서 가우스 기호에 대한 모양들을 써보면 이 자체에 대한 형태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함수값이 더 존재하는데 불연속입니다. 이 불연속이 되는 주된 원인들이 바로 어디 있느냐면 리미트. 얘네들은 x에 대한 값이 여기서 예를 든다면 0으로 갈 때 정수값으로 갈 때 어떻게 돼요? 무엇이 존재하지 않아요? f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극한값이 없는 거죠. 라이트 핸드하고 레프트 핸드로 표현되어 있죠. 자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형태 모양이 같이 같지 않으므로 얘네들의 형태 모양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곧 불연속이 되는 두 번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인식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는 또 어떤 거냐면 이런 건 말고 그렇다면 이런 걸 들 수 있었어요. fx는 이런 예를 들었었죠. 여러분들이 보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제곱의 x의 제곱의 제곱 이런 형태의 모양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까요? x가 0이 되면 0입니다. 근데 x가 0이 아니면 무한등비급수거든요. x가 0이 아니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x제곱의 공비가
초항이 이것분의 이것으로 표현되는 거지. 맞아? 양변에 1 플러스 x제곱 뭐가 돼? 1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x제곱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지. 그래서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x가 0이 아니면 x제곱입니다. 잘못 표현했는데? 잠깐만요. 공비가 이거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x제곱. 초항이 이거지. 양변 1 플러스 x제곱 곱했지. 이렇게 만들면은 연속이잖아. 자, 요거를 제가 합시다. 안 되겠다. 이렇게 만들면 연속을 잘못 만들었죠, 지금. 그래프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 1 플러스 x제곱의 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제곱의 세제곱분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만듭시다. 그러면 공비가 뭘로 바뀌어? 여기가 없어지지? 요것이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뀌냐면은 1 플러스 x제곱을 양변에 곱하면 초항이 이거니까 여기 x제곱 맞고 여기는 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니까 뭐가 됐어? 1이 되지.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x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1이 되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1로 무한히 가다가 여기서 빵꾸나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0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연속이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모든 함수값이 다 있죠. 극한값도 있지. 근데 왜 그럼 불연속이냐? 이때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바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값과 무엇이 f0의 값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연속에 대한 요인들을 해소시켜 준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이때 이 불연속인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는 일로 옮겨서 연속을 만들 수 있어요. 얘는 절대로 연속을 만들 수 없어요. 얘도 절대로 연속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얘는 연속을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이 연속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본질적인 불연속인데 실제로는 이 부분을 리무버블이라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얘는 요 형태를 채워줌으로써 리무버블 됐죠. 이동함으로써 연속을 만들어졌지. 얘도 얘를 이동함으로써 연속을 만들어졌지. 그래서 이런 형태를 불연속이긴 하지만 리무버블이라는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연속으로 만들 수 있는 불연속입니다. 자, 이때 얘하고 얘의 불연속 요인이 또 달라. 얘는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좌극한과 레프트 핸드와 라이트 핸드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이야. 존재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이야. 이때 얘네들은 그 존재 사이에 그럼 뭐가 일어나? 점프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를 점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프라 그래. 불연속의 원인이 얘는 아니죠. 불연속의 원인이 라이트 핸드와 레프트 핸드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양초. 이런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는 이런 형태에 대한 불연속을 인피니티 디스컨티뉴티라고 표현합니다. 무한대로 하는 형태면 이거는 용어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AP 문제 나올 때 불연속의 이유를 쓰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얘는 점프라고, 이 형태는 점프라고 써야 되는 것이고, 리무버블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고, 이 형태는 점프라고 써야 되는 것이고, 얘는 인피니티 디스컨티뉴티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유가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에 대한 모양을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이거는 내용 부분은 여기까지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냐면 여기서 96쪽을 한번 봐보세요. 불연속의 요인 왼쪽에 있는 게 용어야. 지금 점프 96쪽을 보면 점프 디스커니티라고 표현되어 있고 리무버블 디스커니티라고 표현되어 있고 인피니티 디스커니티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형태에 대한 부분이 96쪽에 표현되어 있고 98쪽에 표현되어 있고 99쪽에 이그젠플이 있습니다. 이그젠플 99, 100쪽하고 그걸 봅니다. 이그젠플들을 짧게 보는 게 아니고 뭐 대강 봐도 됩니다. 내용 부분은 그 다음은 이제 요까지 그냥 보고 끝냅시다. 101쪽 봐보세요. 101쪽. 먼저 101쪽까지 먼저 보자. 거기 뭐가 있어? 익스트림 밸류 시어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라 그랬지? 최대 최소 정리야. 연속인 함수는 닫혀져 있는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습니다. 101쪽에 보면 101쪽에 있는 용어가 그거야.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밸류 시어렘에 되어 있지. 중간값의 정리라 그랬어. 중간값의 정리는 뭐라고? FA와 FB가 다르면
그 중간에 값이 존재를 해서 그 값을 갖는 값이 구간 A,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그거는 너희들이 그 미적분과 통계기본 할 때도 이거는 그 문제본 설명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내기는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형태는. 연속인 함수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연속 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죠. 실수배래도 연속, 더해주거나 빼줘도 연속, 곱해줘도 연속, 0이 아닌 것으로 나눠줘도 연속. 그렇지? 자, 일단 99쪽과 100쪽에 있는 이그젬플을 봅니다. 자, 이제 챕터 3 보죠.